지금까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그 고난의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변호사가 된 이후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겪었던 소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충북변호사협회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광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변호사가 되기까지를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변호사가 된 후의 이야기. 오늘은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된 후에 마음에 남는 에피소드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맡은 사건들은 숫자로 치면 뭐 수백 건이 되긴 해요. 그중에 이제 기억나는 사건을 뽑으면 하면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심, 2심, 3심 다 대리를 그렇죠. 맡으셨어요? 1, 2, 3심 다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었냐면 열기구 사건이었어요. 그 열기구 무료 행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갑자기 열기구를 떠오르자마자 돌풍이 불어서 열기구가 아이고. 떨어졌어요. 한 10m 높이에서. 네. 그래서 체험을 하시는 두 분이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당사자도 다치시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검사가 안전의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저히 엄상 가시려고 할 수 없다. 엄상 가시려면 사고의 예견 가능성 그리고 이걸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인정돼야 되는데 예견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냐면 본인도 탔다. 네, 본인도 탔어요. 본인도 타고 10m 높이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열기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과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재판장님께 항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 외 안전장치하고 사고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나 시설이나 안전교육 같은 거 다 했다 이런 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다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도 탔어요. 본인도 타고 10m 높이로 올라갔는데 과연 자기의 목숨을 걸고선 무료 열기구 체험 행사를 한 게 이 사고를 예견하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네. 재판부에 그거를 강하게 어필 들었고 그게 그대로 판결문에 나왔어요. 그럴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내 주장이 그렇죠. 판결문에 박힐 때. 판결문 봤을 때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전율이 느껴지고 상고로 가서 그게 확정됐고 사건이 기억났어요. 아무래도 형사 사건은 또 민사 손해배상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중요한 첫 단추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 사건 무죄를 받으면 네. 그 무죄 판결에 따른 보상도 받으시고 맞아요. 네. 받으시고. 기억에 남는 사건일만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사건이라기보다는요, 변호사로서의 어떤 내가 진짜 변호사구나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려면은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 6개월의 실무실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로펌도 되고 법률사무소도 되고 어떤 기관도 되죠. 법무부의 인증을 받은 곳에서 실습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6개월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 상담하는 법, 재판할 때 단독으로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사수이자 그 회사의 대표 변호사님의 재판을 같이 따라서 가서 이제 방청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내고 그 날짜가 딱 되면 저희 이제 그때부터 정식으로 혼자 수임도 할 수 있고 혼자 재판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민사 사건이 제 첫 단독 사건이었는데, 사실 사건은 이미 실무 수습할 때부터 의뢰인분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무래도 사건은 계속 제가 잡고는 있었지만 저 혼자 처음 이제 재판을 가보는 자리였는데, 변호사가 되면은 달 수 있는 변호사 배지입니다. 요거를 달고 가야지 몸소색 안 당해요. 모든 법원에 들어갈 때 혹시라도 흉기가 가지고 소지한 거를 확인한다든가 해서 수색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 변호사 혹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줘서 변호사임을 확인을 받는데, 요 배지가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배지인데, 제가 처음 단독 사건 들어가는 날 그 당시에 제 그 사수였던 변호사님께서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 법정 앞에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왜 나오셨어요? 재판 없으시잖아요.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뭘 꺼내시더니 요 배지를 특별히
특별히 금으로 제작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시면서 그때가 이제 초겨울 이렇게 넘어갈 때였거든요. 11월 뭐 이때였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얇은 모직 코트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걸 달아주시면서 첫 단독 변론을 축하한다. 잘 다녀와라 하면서 이렇게 저를 보내주시는데 그 순간이 저는 지금도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요. 아, 내가 정말 변호사가 됐구나 라는 마음부터 해서 선배 변호사님이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변호사가 돼서 처음 같이 일도 하고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신 분께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니까 그때 그 마음이 제가 지금도 재판이 되게 왜 어려운 재판 있잖아요. 아, 나 오늘 들어가면은 난항이 예상될 때. 전 그럴 때 법정문 열기 싫거든요. 한숨 한번 쉬고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럴 때 그 금배지를 이렇게 달아주면서 저를 보내주시던 그때 그 감정?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변호사 생활 중에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서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배지가 뭐라고. 물론 제일 생각나는 사건은 이긴 사건이죠. 이겼을 때.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했지만 아, 이거 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겼을 때 제일 기쁘고요. 그 공익을 표방하는 소송에서 참여하게 됐고 또 그 소송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그때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을 위한 사건이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또 더 보람이 있나 봐요. 그 어려운 여러 난관을 또 헤쳐나갔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가장 이 중에서 막내 변호사여서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처럼 그런 좋은 사건도 더 많이 해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겠다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가 되기 위한 3가지 관문, 리트, 로스쿨 생활, 그리고 변호사 시험. 이렇게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후 변호사가 됐을 때 또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담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였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